네,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오늘의 시그널 픽은 정치권의 강력한 시그널 제조기이시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최근에 좀 언론의 모습을 많이 비추셔서 좀 반갑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 공직 생활 이제 그만두고 예,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충실히 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정계를 반은퇴 상황에 있었는데 뭐 연이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국정의 출범, 정권의 출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완전한 은퇴를 하지 못하고 당을 위해서 뒤에서 뭐 작은 힘이나 보태기 위해서 노력을 쭉 해오던 중이었는데 예, 뭐 저희들 정치할 때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치, 현재의 국회는 너무나도 큰 문제점을 지금 많이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도저히 이 상태로 정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국회가 국민들 생각할 때 뭐 국회를 갖다 좀 멍동이 찜질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접하고 민주주의가 퇴보되고 정치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이 정계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후퇴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막 공적인 사명감이 발동해가지고 예, 뭔가 일을 좀 벌려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을 지금 굳혀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대표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청취자가 있어서 제가 좀 가까이 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예전에 이제 당에서 대표하실 때만 해도 정치 오래 한 다선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대표 도전하고 했었는데 지금 영선에 정치 경험이 전무한 법무부 장관 출신이 와서 하고 있는데 열흘 좀 넘게 지났거든요. 점수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상보다 더 크게 신선한 바람을 몰고 다니면서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점수는 말 안 하시네요. 그 예. 계량하기 어렵죠. 네. 지금 보니까 가는 곳마다 뭐 당원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도 하고 뭐 기차를 놓쳤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내부적인 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얼마나 그동안 인물이 없었으면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 한동훈 위원장 주변으로 펼쳐지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고 예, 최근에 와서 대통령 후보들이 주로 비정치권에 있던 그런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영입돼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 당선되는 이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증명입니다. 이것이. 네. 오늘 부산을 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가고요. 일단 전국 순회 행보 중에는 이렇게 가서 하룻밤 자는 게 처음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이례적인 행보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부산이 지역구셨고 부산 민심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면요. 지금 엑스포 불발 이후에 사실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공을 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시민의 허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로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부산이라는 정치 지형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탄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의 위력이 상당히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부산에 출마하겠다라는 인사들이 엄청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가겠다라는 경우도 생겨서요. 너무 양지로만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인물이 많으면 좋은 일인데 네.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할 것인지, 예. 소수의 당 주도 세력이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할 것인지 놓고 볼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출신의 스타들이 많이 탄생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건 아주 환영한 일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선택은 절대 소수의 세력가들이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경선의 제도 틀의 속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좀 지역을 좀 얘기를 하자면 뭐 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으니까 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수영에 나가겠다라고 하고 뭐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해운대 갑 하태경 의원이 좀 비우고 나온 그 지역구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가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뭐 전략공천이든 단수공천 할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경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우리 거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공당의 공천입니다. 예. 사천이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 당헌 당규에 분명히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지켜야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또 다른 불행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도 예전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 좀 그 지역민들이 출마 요청을 하면서 고심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좀 마음 굳히신 건가요? 제가 스스로 불출마를 결심을 했다가 다시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치가 너무나 크게 타락하고 있고 예. 또 국회가 정말 지금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나라에 처해진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미래 비전 경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허구헌날 지연 말단적인 문제로 저급한 말싸움이나 하고 또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갖다 연이어서 하고 또 민주주의라는 게 합의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가 성숙한 단계의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런데 뭐 모든 것을 일방적인 표대결로 하고 뭐 이런 입법 독재로 흐르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주주의가 실행이 되어야 할 정당에서 완전히 반민주적인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있고 현재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사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 정치권의 뭐 그 과거를 갖다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잘못된 공천 제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도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선거에 지고 당은 분열이 되고 네. 이런 일이 계속 4년에 한 번씩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갖다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사명감 때문에 불출마의 마음을 번복하고 지금 결심을 좀 굳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 후보군으로 좀 여러 장차관 출신 인사들도 거론이 되고 뭐 대통령실 참모도 있고 그 지역에 좀 나오려는 인물들 이름은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선을 통해서 그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그게 거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한 곳을 두고 여러분이 연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내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대표가 되어서 국회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번 몸을 던져보겠다. 그러면은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권력 또는 소수의 세력이
낙점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유 경선에 의해 가지고 주민의 뜻에 따른 또 당원의 뜻에 따른 대표를 갖다 선출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예.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갖다가 밟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스타가 탄생하는 겁니다. 네.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정치를 잠깐 떠나 있었던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좀 다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대표님도 거기에 같이 엮여서 올드보이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은 불출마하겠다는 의원들이 여야 각각 나오는데 오히려 정치권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정치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도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정치권이 비민주화되어 가지고 억울하게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6번 국회의원 하면서 2번을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공천을 갖다가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시 그 당에 들어갔더니 저에게 뭐 장관을 해라, 원내대표를 해라. 이거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공천 못 받았을 때는 뭐 백의종군 선언했다가 다시 보궐선거에 나 당선됐는데 바로 그 당의 연내 당 대표로 또 제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공천,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나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올드보이인지 골든보이인지 이것은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든보이인지 올드보이인지 알겠습니다. 선거 앞두고는 물갈이로는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래 했던 사람들은 교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표님이 한 인터뷰에서 예를 들자면 영남 물갈이, 중진 교체 이런 프레임으로 했을 때는 선거 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뭔가 일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은데 예. 당의 공로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당이라는 건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네. 선거에 나가서 이긴 사람이 당의 공을 제일 크게 세운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다선 의원들은 그만큼 당의 공이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만큼 조직도 커지고 영향력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그런 큰 세력이 있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해버리면은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 반발하게 되는 거죠. 반발하면 우리 세력이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거에 지는 거죠. 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을 왜 그 자리에 심기 위해서 당의 공이 제일 큰 사람을 갖다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도태시키냐 이겁니다. 예. 당의 자원인데. 네.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제가 그때 출입할 때 벌어진 일이라서 그때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공천은 지나고 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기면은 자랑 공천이고 지면은 실패했다 이런 딱지가 붙기 마련인데, 사실 대표로 계실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5곳을 공천 안 주겠다, 공천장에 도장 안 찍고 부산으로 가셨을 때요. 일명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 때요. 그게 나중에 좀 회자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 한석 차이로 사실상 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 그런 결과 나오지 않았냐, 책임을 거의 다 덮어 쓰셨잖아요. 그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기려면은 도장 찍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돌이키기 싫은 그런 아픈 과거인데 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천이라는 것은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정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어서 지역에서 하루라도 빨리 뛰게 해가지고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천 잘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253개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현역 의원 25명이 단수 신청을 했어요. 예. 현역원이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 기자가 공천심사위원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1번으로 단독 신청한 현역 의원들을 공천을 1번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일 마지막 2, 3일에 공천 다 줬습니다. 네.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연하게도 그분들이 다 저하고 가까운 의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천을 자기들 의도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세력이 제가 그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모로 붙잡고 마지막 날 공천을 주게 된 겁니다. 네. 상체를 다 입혀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김을동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이고 또 송파 병이라는 데는 우리 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김을동 의원이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그런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단독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공천 줘야죠. 또 수도권 험지면 빨리 해줘야지 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다시 재공모 2차 재공모를 해가지고 어느 젊은 여성을 갖다가 공천 신청을 하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또 기탁금을 내지를 않았어요. 네. 그럼 그걸 탈락이죠. 그런데 하루를 더 기회를 줘가지고 억지로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들어서 그 경선을 붙였는데 네. 경선의 결과는 김을동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예. 그렇게 상처를 주어서 공천을 마지막에 주다 보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김을동 의원이 낙선하게 된 겁니다. 예. 이런 잘못된 공천 이것이 과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결국은 권력에서 자기 사람들 많이 심기 위한 목적으로 네. 미운 사람들 내치기 위해서 미운 사람들 왜 밉다고 합니까? 예. 바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믿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치 풍토를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천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당 내부 세력들 간의 어떤 다툼이 길어지면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내부 싸움하다가 결과도 지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당이 뭐 여러 군데서 만들어지고 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공천 싸움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결국은 이재명 사당화돼 가지고 또 지금 현재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그 작용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낙연 그 대표를 도왔던 세력들을 공천을 갖다 안 줄라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일 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들고 일어난 거죠. 모든 것은 신당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제 공천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천에서 비롯돼서 공천에서 좀 배제될 것 같다거나 좀 밀릴 것 같으니까 나와서 만들어지는 신당. 그러면 이런 신당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양 거대 정당이 예. 공천을 잘하면은 신당 힘이 약화될 것이고 네. 공천을 잘못하면은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되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니까 신당으로 다시 또 합류하게 되는 예. 그러한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본인 자체가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본인은 불출마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과실도 본인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당의 보배 같은 사람들에게 뭐 희생을 요구하겠다, 헌신을 요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약간 해석되기로는 당을 위해서 고생을 했지만 그 정치 교체를 위해서 좀 자리를 비워줘야 될 분들에게는 본인이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읽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친윤 핵심 인사들을 향한 다시 좀 용퇴 촉구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인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는 자기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예.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윤석열 지금 결국은 그 대통령 재임 중에 있는 총선 또는 보궐선거 이것은 대통령 평가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실세들 말하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런 뭐 뜻으로 보이는데 네. 그것도 결국은 계량화해야 됩니다. 계량화요. 네.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보고 또 4년간의 품행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컷오프를 갖다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자리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계량화되지 않은 그냥 불분명한 이유로 불출마를 요구한다라든지 컷오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그 비민주적 일이죠. 예. 뭐 당 지역구 활동도 잘했고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본회의 뭐 이런 상임위 활동도 잘했는데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친윤 핵심이라는 이유로 뭐 넌 이번에 나오지 마 이런 식은 안 된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계량화된 작업이라면 당무감사 결과 이런 걸 좀 활용하고 좀 점수로 이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면 되겠네요. 당의 품위를 뭐 떨어뜨리는 그런 언동이라든지 이런 예. 게 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공인들은 모든 것이 다 숨소리까지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계량을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컷오프를 시켜야죠. 예. 아까 말씀 중에 신당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랑은 뭐 정치도 같이 하셨고 두 분 다 오랜 인연이 있으시니까 잘 알 것 같은데 두 당을 보셨을 때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이낙연 신당은 새가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이유는 현재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이재명 사당화되었고 네. 또 이념적으로 너무 지금 장형화되고 있고 사당화된 그런 그 민주당 권력의 힘으로 반대파를 숙청하겠다는 그런 게 여러 지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분연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항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따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호남의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동교동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고 또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이 실망했다. 이거 안 되겠다. 제2의 김대중 당을 만들어라 하는 그러한 요구가 지금 여론이 많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출마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준석 신당은 지금 현재 벌써 이낙연 신당과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을 같이 하는 동지들끼리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같이 모이는 집단이 정당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살아온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네.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또 같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이 길게 갈 수 없다. 예.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의 신당은 우리 당이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천을 잘하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건 뭐 여야 모두가 마찬가지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공천 잘하면 사실 신당으로 갈 인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동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시죠. 그런데 이낙연, 이준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면 여야를 둘 다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좀 많더라고요. 뭐 역대 선거 때랑 비교를 해봐도 무당층이 좀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3지대가 진짜 다 같이 뭉쳤을 때 이럴 경우에는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금태섭, 부분이- 양양자 이런 부분들까지 그 부분에 뭉쳤을 때. 정당이라는 것은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 지향하던 바가 달랐는데 선거를 위해서 합친다. 그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네, 금태섭 의원, 양양자 의원은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그런 분들이죠. 예, 그런데 정당을 이끌 만한 그러한
경력이나 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은 좋지만은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한 곳에 마음을 실어야 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약진하지는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진하지 못할 거다. 의원님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했고 사실상 출마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아까 들렸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당에 좀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워낙 올드보이 이러다 보니까 당에서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약간 이렇게 너무 오래된 분들의 귀환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룰을 만들면 사실 아예 경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 혹시 당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예. 특히 부산 중영도는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듣기도 싫은 물갈이라는 말로 50% 이상씩 갈아치웠는데 정치가 과연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습니까? 예. 그래서 오랜 경험과 경륜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나이가 들수록 저도 살아보니까 마음을 많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뭐 선수 하나 더 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못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을 좀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당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 때마다 비민주적 방식으로 공천해가지고 선거에 지고 당은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예. 이 거대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인권이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사회를 주장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그가 속한 우리 여당이 정의롭게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민주적 공천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해서 임기를 제대로 큰 성과를 내고 끝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